근데 나만 먹게 된다면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이게 같이 먹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먹어볼 수 있고 저것도 먹어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이긴 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산지 13년 된 영국에서 온 콜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한 2-3년만 있다가 영국 다시 가려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그렇긴 하죠. 처음에 왔을 때는 여행책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할 거는 몇 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와보니까 여행책이나 그런 책에 나오지 않은 거 좀 되게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깨달았게 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발끈은 절대 묶으면 안 된다. 아마 여러분 왜 그럴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신발은 슬리퍼처럼 신으면 안 된다고 계속 강요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 와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한국에 누가 집에 들어가거나 한강에서 산책하다가 쉼터에 들어가면 항상 신발 벗어야 됩니다. 아마 저희 집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부모님 집에서도 신발 신진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일반 영국 사람처럼 신발 신고 계속 집 안에서 들어다녔죠. 어떤 분들은 침대에 누워있어도 신발 신고 누운 사람도 계세요. 사실은 영국에서 신발 왜 안 보내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면 영국에는 비 워낙 자주 오니까 신발은 되게 자주 쳤고 젖은 신발로 집에 들어와서 들어다니면 얼마나 더러운지는 이제는 깨달았는데 어렸을 때는 별로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 와 보니까 신발끈은 묶으면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신발 자주 벗어야 되고 양말은 항상 깨끗하고 구멍 없는 거는 신어야 돼요. 왜냐면 식당에 들어가서 신발 벗게 되면 양말에 구멍이 났거나 아니면 구멍 생기려 하면 조금 민폐되니까 항상 양말까지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저는 색깔 양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반 회사원과 다르니까 식당 가면 항상 그 멘트 받아요. 이렇게 멋있는 아니면 특이한 양말 신었다고. 그래서 좀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해서 욕심내면 절대 안 됩니다. 영국에서는요, 식당에 가면 메뉴에 보고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먹고 싶은 거는 골라서 먹어요. 그리고 갖다 주면 내 접시에만 있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혼자서 먹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식탁 중간에서 요리하게 되니까 일단 같이 먹는 것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 반찬부터 끝까지 뭐 같이 먹는 문화 있어가지고 양식 먹으러 가도 나는 스테이크, 뭐 파스타 그렇게 주문하더라도 이렇게 반반 같이 먹는 거 생각하는 거는 약간 국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메뉴에서 둘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협상해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진짜 싫은 음식 주문하려면 말리지 않으면 좀 곤란해지죠. 왜냐면 어차피 내가 먹는 맛있는 스테이크 한 반 정도는 양보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먹는 제가 진짜 싫어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반 정도 먹어야 되니까 잘 협상해서 같이 먹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가끔씩 어떤 식당 가서 메뉴에 맛있는 거 너무 많아요. 근데 나만 먹게 된다면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이게 같이 먹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먹어볼 수 있고 저것도 먹어볼 수 있고 사람 여러 명이면 그거까지 먹어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이긴 하죠. 세 번째는 대충 하지 않는다. 이거 제가 처음 느꼈을 때 언제냐면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구랑 북한산적으로 등산 가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원래 신었던 운동화랑 반바지 입고 갔는데 전철에 내려서 북한산 입국하는 버스에 가보니까 주변인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한 백팩, 등산화, 제고급 등산복까지 다 입고 있었어요. 이거 뭐지? 알프스에서 등산 코스 가는 것처럼 나는 너무 준비 안 된 건가 싶었는데 뭐 물론 그런 장비는 다 있으면 조금 더 변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거 없어서 별로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 보니까 약간 시범식으로 뭐 대강 하는 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장비 다 구매하고 반드시 다 잘 사용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보입니다.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일생활에서도 거의 대충 하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결과 하기 위해서는 밤 늦게까지 일하기도 하고 사실은 소형에서 여행 가면 보통 그냥 비행기표만 예약하고 호텔 예약하고 하고 다른 거는 기분에 따라서 이거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 있는데 많은 한국 분들은 여행 갈 때는 약간 스케줄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다 짜고 좋은
경험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풀한 스케줄은 다 잡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최대한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사는 것 같아요. 미신 또는 풍수 또는 사주, 영국 사람으로서 저는 별로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내 느낌상으로 좋은 날이면 내는 이렇게 하겠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주에 따라서 결혼 날짜, 이사 날짜, 별 날짜 다 짜요. 그리고 진지한 애인이 생겼을 때는 또 사주로 이 사람 나랑 잘 맞는지도 판단하고, 그래서 운에 따라서 이것저것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아이 이름 지을 때도 전문가로 상의해서 이 아이는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이름도 지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출생률은 되게 업다운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몇 년 전에는 황금 출생연이었으니까 엄청 많은 부부들이 그 해에 아이 낳으려고 노력했었어요. 특히 제가 제일 신기한 거는 밤에 피파름 내면 안 된다는 거 있대요. 피파름 내면 뱀이 나온다고 하니까 밤에 불놀이하면 뭐 이불에 오줌 산다 그런 것도 있고, 전 영어에서 절대 들어보지 못하는데 그런 것도 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이 풍수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새 서양에서도 유행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운이 안 좋으면 집이 풍수의 개념으로 좀 재정리하면 본인의 인생의 운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거 있는데, 그거 아직까지 약간 히피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 약간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 어떤 방 안에 가구는 어떻게 정리할 건지도 풍수에 따라서 되게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침대 앞에서 뭐 겨울 하면 안 되고, 침대랑 방에 들어가는 문에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모든 운이 문 쪽으로 빠진다. 이 풍수, 미신 같은 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 오래 살려면.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예의입니다. 물론 영국은 신사의 나라이긴 하지만 한국 와보니까 그거는 훨씬 더 제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뭐 드릴 때는 항상 두 손으로 들어야 되고, 받을 때도 역시 두 손으로 받아야 되고, 술 먹을 때 이렇게 몸 돌려서 마셔야 되고, 저는 담배 안 피우지만 그래도 담배 피우는 분들은 지위 더 높은 분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되게 예의 아니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언어적에서도 존댓말 반말이 있어서 항상 상대방 나이와 직위나 뭐 그런 거 좀 판단해서 말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잘 판단하셔야 되는 한국 사회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살면서 깨닫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 하면 밑에 있는 댓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런 댓글 자주 봤었거든요. 이런 거는 외국인한테 배우더니. 근데 오늘은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제가 놀랬던 여러분은 당연한 거로 생각하니까 이런 멘트는 오늘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외국 입장에서 설명했으니까 좀 재미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역시 재미있게 보셨으면 밑에서 라이크도 누르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다음 영상은 누구보다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알람까지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